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접근 제한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접근 제한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접근 제한자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걸 언제 사용하냐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접근 제한자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private라는 게 있고요. private 이렇게. 그 다음에 defaul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rotecte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프라이베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접근 제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근 제한제이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제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패키지가 있고 뭐 클래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묶는 단위가 이제 패키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패키지를 그냥 묶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 즉 역할별로 패키지를 묶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관리를 하는데 내가 바탕화면에다가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안에 거기에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절별로 이제 파일을 분리를 시킨다면 봄 파일 따로 있고 여름 파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더를 따로 분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봄에 찍은 사진 달라 하면 봄에 이제 관리하는 봄에 찍은 사진을 봄이라는 폴더에다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여름 폴더에다가 관리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베이트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 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같은 패키지 또는 상속받은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요. 어디서든 접근 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지난번에 뭐 여기 이제 뭐 애니멀이라는 걸 만들고 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 클래스를 하나만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아티클이라는 패키지를 따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멤버라는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아티클 패키지 안에는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게시물과 관련된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군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라는 거는 이제 유저라는 회원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 보면 퍼블릭 붙여있죠. 퍼블릭, 얘네도 퍼블릭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데, 이렇게 퍼블릭이 붙어있는 클래스는 이 메인에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아티클 패키지에 접근해서 아티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티클 패키지 내부에 있는 아티클 클래스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 메인 입장에서 아티클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아티클 클래스는 완전 별도의 클래스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메인에서 여기에 접근이 원래 불가능한데, 근데 여기가 퍼블릭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퍼블릭이 없죠? 그러면 단번에 이 메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된다. 뉴 아티클 쓰는 순간, 자 여기 보면 빨간색 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뜨는데 왜 빨간색 뜨냐?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일단 뭐라고 나오냐면 아티클 이즈나 퍼블릭. 뭐라는 거예요?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cannot be accessed from outside packaging. 즉 메인 입장에서 아티클이라는 거는 일단 아티클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이기도 하고, 얘가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다 보니까 메인이라는 곳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 앞에다가 퍼블릭이라고 딱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사라져요. 보시나요? 그러니까 에러가 사라지고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도 마찬가지고 아티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다가 인스턴스 변수를 넣을 때 여기서 제가 뭐 간단하게 id를 넣고 그 다음에 int가 아니라 스트링 한 다음에 서브젝트 이거는 이제 제목인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한 다음에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는 거는 디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도 안 쓰게, 그러니까 퍼블릭을 안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디폴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를 쓰면 안 됩니다. 디폴트는 무조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퍼블릭이라고 어쨌든 이제 붙여줄 수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디폴트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티클 클래스는 접근이 가능한데 여러분 아티클 쓴 다음 점하면 id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디폴트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했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아티클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티클 2라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연습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티클 클래스 2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 한 다음에 아티클 객체를 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뉴 아티클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다 해볼게요. 그러면 뉴 아티클 해가지고 객체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치지만 잠깐만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좀 끌게요. 됐다. new 뭐 아티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이라고 뭐 써가지고 점 해가지고 id 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지만 당연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unknown 클래스 뭐 아티클 뭐 이런 것도 없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 작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랑 메서드 정도이기 때문에 뭐 객체를 생성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퍼블릭이라고 뚫어줘야 되면 퍼블릭으로 여러분들이 뚫어줘야지만 이 메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다?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죠? 접근되는 거. 그래서 퍼블릭을 뚫어주면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근데 퍼블릭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프라이베이트로 잠금 처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는 접근이 제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클래스 수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같은 수준 내에서만. 그렇게 되면 지금 메인에서 아티클 객체는 만들 수 있어요. 왜? 아티클 클래스 자체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한테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금 뭐다? 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실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d has private access, 즉 id가 가지고 있다. 뭘? private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접근이 안 된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접근을 제한한 게 잘못됐냐,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짤 때 코드가 지금 소규모 프로젝트일 때는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규칙을 지키고 뭐랄까 역할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도 코드가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대규모로 가게 되면 역할에 맞게 코드를 분리를 시켜야 되고 클래스마다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패키지별로 분리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캡슐화라는 게 있어요. 캡슐화라는 게 있는데 이 캡슐화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객체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캡슐화는 뭐 여러분들 알약 생각하면 되거든요. 알약. 그러면 알약 보면 그 알약도 캡슐로 되어 있는 알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루약이 들어있죠. 가루약. 그러면 그 캡슐 안에 가루약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기 편하라고.
왜냐면 가루약 자체를 먹게 되면 뭐예요?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먹기 편하라고 그런 식으로 캡슐 형태로 알약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객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슐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숨긴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데이터의 노출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캡슐화 작업을 하는데, 캡슐화랑 같이 사용하는 또 용어가 따로 있어요. 정보 은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둘 다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필기 문제.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이제 필기 문제에서 캡슐화 정보 인입 뭐 정답을 동일 정답으로 해준 경우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티클이라는 거는 게시물이라는 녀석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멤버도 마찬가지예요. 회원에 관련 데이터라고 하면 회원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저가 갑자기 아티클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아티클이 유저에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정한다?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베이트 접근을 제한을 걸어줌으로 인해서, 즉 정보를 은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 제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접근 제한을 걸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짜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접근을 제한한 다음에 딱 필수로 접근할 수 있게끔만 허용을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베이트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클에 들어있는 요 인스턴스 변수에 데이터에 접근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그 객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 줍니까?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getter setter라는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getter setter라는 게 뭐냐? getter setter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get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setter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 또는 수정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getter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여기다가 int 한 다음에 get id. 자, 제가 get id를 만들진 않았는데 ge만 써도 이렇게 나와요. 왜? 자바는 이미 이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get id 쓴 다음에 여기다가 this 말고 return 한 다음에 id를 이런 식으로 리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티클 한 다음에 get id 이거 써도 안 돼요. 왜? 지금 얘가 뭐예요? 얘 지금 이거 안 쓰면 앞에 없으면 디폴트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라이베이트 아니면 퍼블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관례상 정해져 있어요. getter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를 퍼블릭으로 뚫어줍니다. 왜냐면 외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 이 녀석한테 접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뚫어줘야 돼요. 근데 당연히 뚫어준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get id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출력해도 데이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지금 데이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실행해봤자 0 나와요. 0 보이죠? id 값 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할 수 있냐? set i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한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void 한 다음에 set 해가지고 set id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this.id. 자, this라는 거는 객체 자기 자신을 알죠? 그러면 객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id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뭐 한다? id 값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강사님 이 id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id인가요? 바로 매개 변수로 받는 id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et id 할 때는 여기다가 뭐 하냐면 데이터를 아티클 해가지고 set id, 당연히 지금 없죠. 왜? 여기가 뭘로 안 뚫어져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안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으로 뚫어놔야지만 set id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한다?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넣고 나서 이 아티클 id에 있는 id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나온다? id 1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점을 갖겠죠. 강사님 그러면 아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접근 제한자를 쓰는 거고, 그 접근 제한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게터 세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외부에서 내부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터 세터를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하는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설계하는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게터 세터를 막 해가지고 데이터 이곳 접근하고 저곳 접근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지키는 거에 대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서만 여러분들이 게터 세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게터 세터를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게터 세터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 접근 제한을 사용하는 이유가 캡슐화랑 그 다음에 정보 은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 제한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근 제한자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뭐 안 쓰면 디폴트예요. 안 쓰면 클래스 앞에 또는 인스턴스 변수 앞에다가 뭐 안 쓰면 그냥 디폴트인데, 디폴트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및 상속받은 클래스에 접근 가능하다 했는데, 얘 쓴 거 거의 못 봤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작업할 때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제일 많이 작업한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베이트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녀석이고, 퍼블릭이라고 뚫어주면 얘는 자체 뜻이 뭐예요? 공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공이. 그러니까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끔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뚫어줘야 되는 것들은 퍼블릭으로 뚫어주고, 정말로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를 잠가야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베이트로 잠금 장치를 걸어서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클래스의 역할별로 패키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안에 내가 정말 필요한 클래스들로만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사진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봄 사진을 관리하는 폴더에 여름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 복잡하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찾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설계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를 뭐 달달 외우고 뭐 이걸 뭐 이게 뭐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접근 제한을 걸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게터 세터라는 걸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게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세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슐화랑 정보 은닉을 조금 더 이제 지킬 수가 있고, 코드의 유지 보수성이나 뭐 재사용성,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재사용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